미국 연방헌법은 1787년 제정되고 이듬해인 1788년 11개 주의 비준을 거쳐 공식 발효됐다. 1988년 연방헌법 비준 200주년을 맞아 발행된 기념우표 시리즈 13개 주의 비준 일자가 차례로 기록되어 있다. 중, 공포토, 미국의 건국은 인류 역사상 전에 없던 실험이었다. 처음부터 인권, 과 자유, 평등과 관용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다양한 인종과 민족,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통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평탄한 길은 아니었다. 세계 최강 영국과 싸워 이겨 독립은 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 악해졌다. 영국의 그늘 아래 있을 때보다 경제는 더 어려워졌고 신분과 빈, 부격차를 넘어선 사회적 통합도 더 멀어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초기 지도자들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대화와 타협으로 조금씩 양보하며 3차 세계를 이끌어갈 1등 국가의 초석을 하나 둘러왔다. 1787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헌법은 그런 노력의 결정체였다. 초기 지도자들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대화와 타협으로 조금씩 양보하며 장차 세계를 이끌어갈 1등 국가의 초석을 하나 둘러왔다. 1787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헌법은 그런 노력의 결정체였다. 미국 헌법 전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미 합중국 국민인 우리는 보다 완벽한 연방을 구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 안녕을 유지하고 공동의 방위를 준비하고 일반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의 은총을 보장해주기 위해 미 합중국의 이 헌법을 제정, 수립한다.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establish justice, ensure domestic tranquility, provide for the common and defense, promote the general welfare, and secure the blessing of liberty to ourselves and our posterity, to all than the establish this constitu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 한 문장 속의 정의, 복지, 자유 등 미국의 정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이 담겨있다. 지금 보면 그다지 생소한 내용도 아니지만 이 헌법이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적지 않은 진통이 필요했다. 1787년 헌법 제정회의 모습을 담은 기념우표.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던 쟁쟁한 사람들이 치열하게 토론하는 장면이 묘사된 기록화다. 1937년 연방헌법 제정 150주년을 맞아 발행됐다. 영국과 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미국은 새로운 독립국으로 희망찬 출발을 했다. 하지만 말이 독립국이지 각기 다른 13개 식민지는 여전히 하나의 국가처럼 행동했다. 각 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마찰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중앙 정부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점점 더 높아져 갔다. 이에 더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1786년 매사추세츠주에서 일어난 체이스의 반란 SH 에이스 리벨리온이 그것이다. 독립은 했지만 삶의 질이 별로 나아질 것이 없었던 사람들의 불만은 갈수록 높아졌다. 결국 1786년 여름 1000여 명의 농부와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주동자는 독립전쟁 3전 용사인 데니얼 셰이스였다. 반란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래도 파급력은 컸다. 당장 매사추세츠를 비롯해 다른 주들도 비슷한 반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 농부들의 부채를 유예하거나 감면시켜 주었다. 또 하나, 이런 반란 사태에도 연방정부가 아무런 힘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다시 확인됨으로써 강력한 중앙정부를 원하는 공감대는 더욱 확산되었다. 체이스의 반란은 1787년 헌법제정회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각 주 대표 55명은 다시 필라델피아에 모였다. 처음 목적은 그동안 느슨하게 남아 연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해온 연합규약 더 아티클즈 오브 코프 페더레이션을 손질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참에 아예 새 나라 의 뼈대를 다시 세울 새 헌법을 만들자는 주장이 호응을 얻으며 회의 목적도 바뀌었다. 위장은 만장일치로 조지 워싱턴이 선출됐다. 새 헌법 초안은 버지니아 대표 제임스 매디슨이 만들었다. 이로 인해 제임스 매디슨은 미국 헌법의 아버지로 불린다. 매디슨의 안을 기본으로 각 주 대표들은 넉 달간이나 회의를 이어갔다. 몇 가지 쟁점에서 각 주의 이해관계가 부딪혔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 형태였다. 뉴욕 출신 알렉산더 해밀턴 같은
연방파들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정부를 주장했다. 이에 맞서 버지니아의 토머스 제퍼슨 같은 반영방파는 또 다른 군주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각주들의 느슨한 결합을 옹호했다. 벤저민 프랭클린과 조지 워싱턴의 위중은 연방파 쪽이었다. 그들은 강력한 연방정부가 확립되지 않으면 미 합중국은 다시 와해되고 말 것이란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다른 참석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또 하나 쟁점은 대표 문제였다. 의회 대표를 인구 비율에 따라 둘 것인가, 인구에 관계없이 주마다 동일한 수 의 대표를 둘 것인가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결국 연방의회는 양원으로 돼 각주 인구에 비례해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하원과 각주가 동등한 수의 대표를 보내는 상원으로 절충되었다. 1987년 9월 17일 마침 내 국가와 종교를 분리하여 다양한 신앙 공동체 신자들이 더불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연방헌법 초안이 완성됐다. 이제 열세 개주의 비준을 받는 일만 남았다. 이 또한 쉽지는 않았다. 각 주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반영방파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메디슨, 존 제이 같은 이들은 퍼블리우스라는 필명으로 잇따라 논설을 발표하며 연방 헌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이 쓴 글은 나중에 연방주의자 논설집 더 페더알리스트 페이퍼즈 란 책으로 발간되었다. 연방헌법 확정을 위해서는 9개 주 이상의 비준이 필요했다. 영토가 작은 델라웨어는 다른 주와 동등하게 대표를 둘 수 있다. 는 사실에 만족해 제일 먼저 찬성표를 던졌다. 이어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조지아 등 9개 주가 차례로 비준했다. 이로써 헌법은 합법적인 효력을 갖게 됐다. 이어 가장 강력하고 부유했던 버지니아와 뉴욕도 가까스로 비준이 통과됐다. 새 헌법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되 주 정부의 독립성도 보장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절묘한 선택을 이뤄냈다. 이 정신은 입법부와 사법부 등 정부의 모든 영역뿐 아니라 이후 미국이 만들어간 모든 법률과 제도에 두루 적용되는 중요 가치가 됐다. 건국 초기 역사 상실 수정헌법과 권리장전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은 오늘날까지도 전혀 정없이 보존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이다. 그러나 최초 헌법엔 언론, 집회의 자유 같은 기본권은 빠져 있었다. 이에 따라 일련의 수정조항, 어멘드먼트들이 추가되었는데 1789년 발의되고 1791년 발표한 최초 10개 조항을 권리장전 더 빌 오브 라이츠 이라 부른다. 이후에도 시대의 변천에 맞게 계속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어 지금은 모두 27개의 수정조항이 있다. 수정조항을 수정헌법이라고도 한다. 미국 양당 정치의 기원제헌의회 때부터 연방파와 반연방파는 극심한 대립을 보였다. 북부 출신이 주류를 이룬 연방파의 수장은 알렉산더 해밀턴, 남부 출신의 반연방론자의 대표격은 토머스 제퍼슨이었다. 이들은 워싱턴 대통령 취임 후 각각 초대 재무장관과 국무장관을 맡았지만 정치 이념의 차이로 사사건건 대립했다. 이것이 미국 양대 정당의 기원이 됐다. 지금 위 공화, 민주양당은 이들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현재 공화당은 185명년 반노예 제도당에서 비롯됐고 민주당은 1830년 무렵 앤드루 잭슨 대통령 추종자들의 뿌리를 두고 있다. 워싱턴 DC.가 새 수도가 되기까지 독립전쟁 이후 헌법 제정까지 미국 정치의 중심은 필라델피아였고 경제적 중심은 뉴욕이었다. 미국 건국 이후엔 새 수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초대 재무장관 해밀턴의 이딴 금융개혁 조치에 반발하는 남부를 달래기 위해 남쪽으로 수도를 옮겨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워싱턴 대통령의 고향인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접경 포토맥강 변으로 새 수도가 정해졌다. 새 수도 이름인 워싱턴 DC 디스트릭 오브 콜럼비아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미 대륙 발견자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기리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다. 새 수도의 대통령 관저는 1800년 완공됐다. 따라서 새 관저에서 정식 업무를 보기 시작한 대통령은 3대 제퍼슨 때부터였다. 한편 백악관 화이트하우스이 라는 이름은 1812년 미 영전쟁 때 영국군이 불태워버린 대통령 관저를 복구하면서 불에 탄 자국을 지우기 위해 관저 외벽을 모두 흰 페인트로
칠한 데서 유래했다. 달러 지폐 속 건국의 아버지들. 현재 통용되는 달러화 지폐는 1, 2, 5, 10, 20, 50, 100달러 등 7종이다. 이 중 1달러 조지 워싱턴, 100달러 벤저민 프랭클린 등 모두 4명이건 국초기 인물 얼굴이 지폐 모델로 들어가 있다. 1달러 조지 워싱턴 1732년에서 1799년 초대 대통령으로 건국의 아버지로 불린다. 버지니아 출신, 독립전쟁 총사령관을 역임하고 새 연방헌법에 따라 첫 미국 대통령이 됐다. 1796년 3선 대통령으로 추대되었으나 민주주의 전통을 세워야 한다는 이유로 끝내 사양했다. 2달러 토머스 제퍼슨 1743년에서 26 워싱턴과 같은 버지니아주 출신이다. 1776년 7월 4일 발표된 독립선언문을 기초했다. 초대 국무장관을 지냈고 1796년 부통령에 이어 1800년 제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통령 재임 중 1803년 캐나다 국경에서 멕시코만에 이르는 루이지애나 지역을 프랑스로부터 구입, 미국의 영토를 거의 2배로 늘렸다. 언론 자유를 강조한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는 유명한 말도 남겼다. 10달러 알렉산더 해밀턴 1757년에서 1804년 재헌의회 때 뉴욕 대표로 참가, 강력한 연방정부를 주장하는 연방파 누이 대표 주자로 활약했다. 연방헌법 비준을 위해 제임스 메디슨, 존 제이 등과 연방주의자 논설집을 발표해 연법헌법 제정에 크게 기여했다. 1789에서 1795년 미국 초대 재무장관을 지내면서 국립중앙은행 창설, 보호관세의 설립 등 미국 경제 제도의 초석을 다짐으로써 역대 최고의 재무장관으로 평가받는다. 참고로 5달러 지폐엔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20달러는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 50달러는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심프슨 그랜트 얼굴이 들어가 있다. 시민권 시 험 예상 문제 풀이 재생 버튼문 헌법제정회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What happened at the Constitutional Conventio? 답 헌법이 제정됐다. The Constitution was written.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을 만들었다. 더 파운드 엔지 파더스 로트 더 컨스티튜션 재생 버튼 문 법은 언제 제정되었는가? When was the Constitution written? 답 1787년 재생 버튼 문 연방주의자 논문집은 미국 헌법의 가결을 지지했다. 저자 중 한 사람만 말해보라. 더 페더럴 이스트 페이퍼즈 서포티드 더 패세지 오브 더 버스 컨스티튜션 네임 원 오브 더 라이터스. 답 제임스 메디슨 알렉산더 해밀턴 A 렉산더 해밀턴, 존 제이, 퍼블리우스, 재생 버튼 문, 초대 대통령은 누구인가? Who is the first president? 답 조지 워싱턴,